자, 2018년 2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과목 연소공학입니다. 자, 1번 방콕구조 중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내에 넣고 신선한 공기 또는 불연성 가스 등의 보호기체를 용기 내부에 넣음으로써 용기 내부에는 압력이 형성되어 외부로부터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우리가 내압과 압력, 자, 요 두 가지로 통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압이라는 것 자체는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용기에 폭발이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 이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가스가스의 폭발에 의해서 터지는 것을 용기가 견디는 것을 우리가 내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는 내부에 보호가스를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호가스를 주입하면은 외부로부터 가연성 가스가 침입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부에 다른 가스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가연성 가스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발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기체를 용기 내부에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압력 방폭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의 폭발, 내부의 가연성 가스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서 용기가 견디는 것은 내압 방폭 구조고,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기체, 보호가스를 가득 채워 놓는다. 이러면은 압력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화염 전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연소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연소 속도. 그래서 이 연소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연물의 온도, 그죠? 온도, 그 다음에 압력, 그 다음에 촉매, 이런 것들, 촉매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농도, 그죠? 농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화 반응 속도,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근데 혼합기체의 발열량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3번에 기체 연료가 공기 중에서 정상연소할 때 정상연소 속도의 값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정상연소 속도는 약 0.1에서 10m/s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4번 발화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발화지연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온도에서 가열을 우리가 가열하기 시작을 하면 요게 쭉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발화가 됩니다. 그죠? 발화. 그죠? 불이 붙겠죠. 그죠?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그죠? 요것을 우리가 발화지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온, 고압일수록 짧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고온, 고압. 그 다음에, 이번에 화염의 색이 적색으로에서 청색으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이 설명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온도에서 가열하기 시작해서 발화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비가 완전 산화에 근접할수록 발화지연 시간은 이것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짧아지는 조건이 고온, 고압, 그 다음에 완전 산화에 근접할수록 짧아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5번 다음 중 가스 연소 시 기상정지 반응을 나타내는 기본 반응식은, 자, 여기서 이제 기상정지 반응 이렇게 나오는데 연쇄 반응이 되겠습니다. 연쇄 반응은 크게 우리가 연쇄 분지 반응,
그 다음에 연쇄 이동 반응, 기상 정지 반응,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처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나누어 줬죠. 그죠? 보시면은 하나를 줬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수소를 하나 준 거예요. 그죠? 네, 수소를 하나 준 겁니다. 그래서 증식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해서 연쇄 분지 반응. 자, 1번과 2번은 연쇄 분지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자, 수소가 하나를 줬죠? 줬지만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개수는 그대로죠.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체가 될 뿐 그 수가 일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쇄, 얘는 이동 반응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상정지 반응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연쇄 담체가 파괴되어 낮은 활성도인 H2O, 이산화수소네, 그죠? HO2 이렇게 되죠. 이걸로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기상정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뭐 연쇄 파괴 반응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죠? 지금 문제에서 기상정지 반응은 요거 발생시키는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6번에 비중이 0.95인 액체 연료의 API 도는, 자, API 도는 미국 석유협회에서 제정한 원료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API는, 자, 비중분의 141.5 마이너스 131.5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중이 현재 0.95, 141.5 마이너스 131.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메탄올 공기비 1.1로 완전 연소시키고자 할 때 메탄 1 노말 세제곱미터당 공급해야 할 공기량은 약 얼마인가? 자, 일단은 여기서 보실 것은 공기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냐면 산소량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산소량을 우리가 공기량으로 변환해서 얘를 공기비로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메탄의 연소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필요한 산소의 양입니다. 그죠? O2. 자, 2몰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됐다. 그럼 메탄 1 세제곱미터 최적이죠. 최적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1몰당 최적 22.4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22.4죠. 근데 얘는 2몰이니까 22.4에 2. 그러면 메탄 1몰당 최적이니까 얘를 22.4로 나누어 주면, 그죠? 필요한 산소의 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산소의 양은 2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공기량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바꾸려면 산소의 양에다가 21분의 100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9.5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론 산소량, 공기량이죠. 이론 공기량이 됩니다. 그죠? 공기량. 현재 공기량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공기비 M은 이론분의 실제다. 그죠? 이론분의 실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현재 공기비 M이 1.1이고 이론이 9.52. 그죠? 9.52. 그러면 실제로 공급해야 될 실제 공기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계산상으로 보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수소가스의 연소 범위는 약 4에서 75%다. 가스의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자, 2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빌리브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뭐냐?
우리가 비등 액체, 그죠? 비등 액체, 팽창 증기 폭발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액체가 비등을 해서 팽창을 하고 이 증기가 폭발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탱크 안에 액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 비등점 이상이 됐을 때, 비등점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가열이 됐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 증기가 우리가 폭발하는, 그죠? 압력이 상승하고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겠죠. 증기가 발생하면 비등점 이상으로 가열했을 때, 그죠? 그래서 증기가 발생을 하는데 얘가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우리가 맞는 설명 이렇게 얘기하면 4번에 과열 상태 탱크에서 내부의 액화가스가 분출, 일시에 기화하여 착화, 폭발하는 현상이다. 그죠? 그래서 탱크 내부의 액체가 기체화됨으로써, 그죠? 기체화됨으로써 우리가 팽창 또는 폭발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반응식을 이용하여 메탄의 생성률을 계산하면, 자, 여기서 생성률, 그러니까 생성률은 절단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 결합 에너지를 빼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 절단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 보시는 연소식에서 이 화살표에서 왼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결합 에너지는 오른쪽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절단 결합을 합니다. 절단 결합은 각각의 우리가 원자들끼리 절단이 됩니다. 절단이 되고 다시 이제 결합을 하는, 그 결합을 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 이라면은 자, 이렇게 절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는 4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는 것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CO2, 그죠? CO2 결합을 하고요. 자, H2O 결합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CO2는 마이너스 97.2가 되겠고요. H2O는 2개니까, 그죠? 자, 여기에 더해줍니다. 그죠? 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7.6. 하나 더 있죠? 자, 2개. 여기에서 생성 결합 에너지를 빼준다. 자, 요게 생성되면서 나온 에너지는 마이너스 빼줍니다. 마이너스 194.4. 이렇게 빼준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답은 2번에 마이너스 18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공기 중 폭발 한계의 상한값이 가장 높은 가스는, 자, 일단 뭐 외우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폭발 범위가 가장 넓은 가스는 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5에서 81%. 그죠? 그래서 가장 상한값이 높은 거 81%. 그죠?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는 4에서 75. 그죠? 프로판은 낮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2.2에서 9.5.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5에서 28. 그래서 폭발 범위 가장 넓으면서 가장 위험한 가스라면 아세틸렌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폭발에 관한 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안전간격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간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혼합가스의 화염을 전달시킬 수 있는 한계의 틈입니다. 그 한계의 틈이 작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이 전달되지 않는 우리가 한계, 틈새를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좁은 틈도, 그러니까 작다는 것 자체는 그 좁은 틈도 화염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좁을수록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그만큼 위험한 가스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기체 혼합물의 각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혼합가스의 성분비를 표현하는 방법 중 다른 값을 갖는 것은, 자, 각 성분, 기체 혼합물 각 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체 A가 있고 B가 있다 이거죠. 서로 다른 기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몰, 질량, 압력, 부피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가스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이죠. 1기압 상태에서 1몰당, 그죠? 1몰당 최적이 얼마? 최적 22.4, 그죠?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기본 조건 아보가드로의 법칙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1몰당 최적은 22.4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뭐 질량의 경우는 틀리다. 그죠? 질량은 왜? 각각의 분자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중 다른 값을 갖는 거. 그러면 이제 질량 분율은 각각의 가스들이 다른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답은 2번. 14번. 공기비에 대한 가장 옳은 설명은, 자, 공기비 M은 이론 공기량 분해 실제 공기량입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과 실제 공기량의 비를 우리가 공기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혼합된 공기량, 이건 실제 공기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 이러면은 요거는 이론 공기량이 됩니다. 그죠? 예, 이론적으로 필요한 공기량이고 요거는 실제로 혼합된 공기량이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설명이 되겠다. 15번. 기체 연료의 연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소의 형태는, 그래서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크게 두 가지죠. 여기 나오는 확산 연소와 예혼합 연소. 그죠? 그래서 확산 연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아세톤, 톨루엔, 벤젠이 제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주된 이유는, 자,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단히 인화하기 쉬운 인화성 액체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에 공기보다 밀도가 큰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기의 비중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를 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7번. 다음 중 조연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조연성, 본인은 연소하지 않고 연소를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거 공기, 산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염소, 조연성 가스면서 독성입니다. 그죠? 독성이고 조연성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탄산가스는 CO2를 얘기합니다. 그죠? CO2는 불연성이죠. 불이 붙지 않는 불연성이다. 그죠? 그러면서 비독성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불연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성으로 분류를 했을 때 관계없는 거, 조연성과 관계없는 것은 3번이다. 자, 18번. 다음 중 연소의 3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자, 연소는 일단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가연물질. 뭐 우리가 종이를 태운다 그러면 종이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점화원.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소의 기본 조건 자체, 연소의 정의 자체가 빛과 열을 동반한 산화 반응입니다. 그죠? 산화 반응.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맞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에 표준 상태에서 고발열량과 저발열량과의 차이는 얼마인가? 단 표준 상태에서 물의 증말 담열은 54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위 발열량 되겠죠. 고위 발열량에서 우리가 물의 증말 담열 빼준 것이
저위입니다. 저위 발열량입니다. 그건 뭐냐면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또는 수소가 일부 결합을 하면서 산소하고 결합하면서 수분을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물이 증발하면서 열량을 뺏어갑니다. 그럼 뺏어가는데 얘는 포함시킨 열량을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고 이 뺏어가는 열량은 실제로 우리가 연료로서 사용되는 열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량을 뺀 거, 이걸 이제 저위 발열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발 점유율이 540kcal인데 1kg당 540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생되는 물이죠. 물이 H2O. 그럼 H2O의 분자량은 얼마가 됩니까? 수소가 1kg. 자, 플러스 O가 16kg. 자, 18kg입니다. H2O의 분자량은 18kg다 이거죠. 그러면 1kg당 540이니까 얘를 곱해주면 총 증발 잠열이 나오게 되겠죠. 1몰당 증발 잠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번에 9720이 되겠다. 자, 20번에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에 따른 위험도는, 자, 위험도 계산입니다. 그죠? 위험도. 자, 위험도는 하한, 폭발 하한 분의 상한 마이너스 하한입니다. 그래서 하한이 2.5고요. 상한 81 마이너스 하한 2.5. 자, 이렇게 계산하면 31.4. 자, 2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과목